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자 얘기네요. 네, 성경주 게시판을 통해서 애청자이신 이인수님께서 대신 공부해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인데요. 잠시 이제 이인수님이 남겨주신 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안녕하세요. 경제를 잘 몰라 배우고 있는 중인데 MBC 라디오 손경제 유니버스 덕분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과자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대신 공부해달라는 요청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고 처음에는 정확히 어떤 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지, 어떤 걸 대신 공부해달라고 하시는 건지 좀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과자를 알고 싶다. 이거 원래 우리 작가님 전공 아니에요? 이게 과자라는 용어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과자가 이게 뭔지 뭐냐면 때문에. 과자의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과자, 우리가 흔히 과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서양식 과자를 얘기하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예. 비스켓, 쿠키, 뭐 스낵 같은 제과류를 생각하죠. 근데 전통 한과도 과자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과자가 처음 등장한 건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과가 등장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삼국유사에 나온 기록을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겨울이나 봄에는 과일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제사상에 과일을 올려야 되는데 과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가루나 밀가루를 빚어서 과일 형태로 빚어서 올린 게 과자예요. 그래서 이 과자라는 말에는 밀가루가 주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뜻하는 한자, 열매가 과실 과자가 들어가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런 과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한과라고 부르죠. 예. 앞에서 말했던 이런 과자의 유래와 어원 때문에 이 한과를 한문으로 해석하면 한국을 뜻하는 한, 그리고 과일을 뜻하는 한문 과가 더해져요. 그러면 한국의 과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오약이 야, 딱 이거 좋은 단어가 돼요. 처음 알았습니다. 과자가 그 과일 과자라. 네. 야, 저도 사실 과자 정말 많이 먹지만 과자가 진짜 그런 뜻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예전에 왜 과자에 과일 과자를 쓰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헷갈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자라고 말하는 거는 비스켓, 쿠키, 스낵 같은 서양식 제과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과자는 이런 제과가 아니라 한과란 말이에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서양식 제과, 제과를 양과자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양과자, 한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술적, 법률적 용어로 과자를 정의할 때는 서양식 과자에 대해서 한과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과자는 한과가 맞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인수님께서 대신 공부해달라고 요청하신 주제가 이 한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서양식 과자, 제과를 말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렸어요. 여기 제자는 또 무슨 제자지도 궁금하네. 참 하여튼 예. 그래서요. 어떤 그래서, 걸로 준비를 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과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서양식 과자를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서양식 과자를 대신 공부해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한과 역사부터 시작하고 한과를 이야기하면 사실 여기 시간이 짧잖아요. 예. 다 못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과자와 제과 산업이 발전해온 과정의 한정에서 한번 이야기해드리려고 하고, 네. 사실 이것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쿠키는 뭔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비스켓류는 뭔지,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스낵은 뭔지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또 저는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어디까지 쿠키, 어디까지 비스켓, 스낵이라고 해야 될지. 자, 하나씩. 이제 차이가 있어요. 예. 비스켓은 예. 두 번 구운 쿠키를 비스켓이라고 해요. 아, 두 번 구운 거. 비스앤쿡이라고 해서 예. 프랑스어예요. 두 번 구운 거. 원래 이제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지급된 과자를 과자를 지급을 했는데, 그 과자를 쿠키를 한번 구워서 주죠. 네. 근데 전쟁 중에 이동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 막 먹을 때 따뜻함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구워서. 그게 이제 비스켓. 그러니까 쿠키를 한 번 더 구운 게 비스켓. 네. 그럼 스낵은 뭐예요? 스낵은 유탕주라고 하죠. 예. 일반적으로 기름에 튀긴 거. 구운 게 아니라 튀긴 거. 네. 쿠키는 오븐에 구운 거. 화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생긴 최초의 과자 회사 어딜까요? 지금은 크라운 혜태로 바뀌어 있는 혜태제과입니다. 혜태제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84년에
러시아와 조로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러시아 공사의 부인이었던 손택이란 분이 러시아인들과 외국인들의 체류를 돕기 위해서 손택 호텔을 경영했어요. 네. 이 손택 호텔 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숍인 정동구락부가 등장합니다. 네. 정동구락부가 등장하면서 이 정동구락부에서 커피와 함께 러시아 과자들을 내놓고 일종의 디저트들을 내놓으면서 서양식 과자가 이 땅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네. 가장 처음에 나온 건 눈처럼 녹는 떡이라는 뜻의 설고로 불렸던 카스테라입니다. 카스테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면 예. 좀 많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 용산 일본인 밀집 지역에 가가지고 서양식 카스테라 양과자들을 맛본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집 아니면 권력이 있는 집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거고 일반 서민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죠. 예. 이후에 이제 1920년대 초에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최초의 제과점들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과 공장 형태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는 주로 일본인들이 서울의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 제과 공장을 운영했고요. 하지만 강복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다 일본으로 쫓겨났죠. 그러면 그 시설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남죠. 네. 그러니까 1945년 해태제과의 창업주인 박병규 전 회장이 용산구 남영동에 있던 나가오카 제과 공장의 생산 설비를 패전국 일본의 재산을 개인에게 파는 적산불화 형태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해태 제과를 설립하면서 우리 땅에 우리나라 사람이 경영하는 최초의 제과 공장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태 제과가 탄생하면서 당시에 우리 일반 서민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맛보기 정말 힘들었던 예. 달달한 카라멜, 양갱 같은 웨하스 같은 과자들을 맛볼 수 그나마 맛이라도 볼 수 있게 됐죠. 참고로 해태제과는 설립 당시에 양갱을 주로 팔았거든요. 예.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양갱이라는 제품입니다. 저도 지금 가끔씩 먹거든요. 아 요즘도요. 네. 네. 근데 이게 스테디셀러예요. 그러니까 연양갱 제품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제과 제품이자 네. 최장수 제과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쿠키 과자는 언제 등장한 거예요? 1961년에 등장합니다. 네. 1961년에 크라운에서 샌드위치형 쿠키라는 뜻의 이 산도를 출시하면서 산도가 또 샌드위치형 쿠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샌드의 일본식 표현이에요. 아, 그게 산도. 네. 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쿠키형 과자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산도는 샌드위치형 쿠키라기보다는 샌드위치형 비스켓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름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샌드위치 쿠키의 줄임말인 샌드를 일본식으로 표현한 산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이렇게 일본 발음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갖고 오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산도는 아시다시피 한때 뭐 저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 소풍 갈 때 꼭 넣어서 가는 과자였거든요. 뭔지 알아요? 네모나게 생겨서 그 쿠키 사이에 뭐 크림 같은 거 들어있는. 네모나게 생긴 걸 아는 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출시된 게 네모난 거. 네, 맞아요. 뒤에는 둥글게 맞아요. 바꿨는데 예, 예. 네모난 거 네모나는 것도 역시 알아요. 옛날 사람. 예. 어쨌든 그래서 1999년에 한 3년간 이름을 산도에서 샌드로 바꿔요. 예. 샌드로 바꾸고 한 3년간 팔았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시원찮아요. 다른 회사 제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시 산도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무튼 이 1961년에 크라운에서 출시한 이 산도, 크라운 산도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크라운 기업을 회생시켜준 대표적인 효자 상품입니다. 네. 이 크라운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97년 IMF 때 거의 무너질 뻔했거든요. 예. 산도 때문에 회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산도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쿠키라고.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이거. 쿠키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때 산도는 국민과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고 이 드라마에 나왔던 땅콩 샌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그대로 팔았죠. 아, 크라운에서.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비스켓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 이건 압니다. 뭐죠? 제가 워낙 좋아해서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하고 예전에 찾아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이제 공부왕의 취지죠. 에이스 맞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제과업계에서 비스켓을 처음 만든 건 1974년입니다. 예. 해태 제과에서 만든 방금 말씀하셨던 에이스. 에이스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엄청 좋아합니다. 그건 왜 특히 좋아하세요? 봉지 커피에 그 찍어 먹는 맛이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믹스 커피. 예. 믹스 커피랑 영혼의 단짝이죠. 그렇죠. 사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어릴 때 내 네. 할머니가
에이스를 사오면 커피 찍어서 먹였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냥 입에서 싹 녹는 맛이 네. 너무 맛있죠. 그래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이지 조용하지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제과인데 이게 그냥 먹으면 맛이 심심해요. 네, 근데 그 심심함이 또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심심함에 방금 말했던 믹스 커피 찍어 먹었을 때 그 또 달달함, 그 입에서 살을 녹는 예. 그 식감 네. 이런 것들로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믹스 커피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에이스는 그렇네. 계속 팔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에이스가 나왔던 1974년에 탄생한 또 다른 하나의 비스켓류 제과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제과가 에이스보다 더 유명해요. 오. 광고와 홍보에서는 정통 비스켓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에이스는 정통 비스켓을 강조했어요. 예. 근데 이 제품은 광고나 홍보에서 비스켓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각도로 홍보하면서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누구나 다 아는 국민 과자입니다. 뭐죠? 뭘까요? 좀 힌트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니 그럼 이 노래 아세요? 파이잖아요. 초코파이. 비스켓입니까 이게? 네, 비스켓이에요. 바로 정으로 유명한 정이라는 광고로 유명한 네. 오리온 초코파이. 네. 이 초코파이를 보통 많은 분들이 빵이나 파이류로 생각해요. 이름에 파이가 들어가 있어요. 왜 제가 또 쿠션처럼 푹신푹신한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비스켓이라고 강조를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에이스는 비스켓임을 강조해서 홍보를 했는데 네. 여기는 파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버렸으니까. 네. 물론 뭐 파이라고 붙인 이름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예. 이 많은 분들이 초코파이를 파이나 빵이라고 생각하지만 초코파이는 가운데에 있는 마시멜로가 비스켓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네. 빵과 비슷한 식감을 줄 뿐이지 네. 마시멜로 아래 위로 덮여 있는 것들은 빵 재질이나 파이 재질이 아니라 비스켓 재질이에요. 비스켓 재질이에요. 그리고 오리온에서 처음 세상에 내놓고 지금까지 팔고 있는 초코파이는 크라운 썬더와 마찬가지로 샌드위치형 비스킷류 제과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는. 예. 그러니까 산도와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초코파이는 비교 대상이 산도가 되거든요. 근데 네. 산도와 차이가 있다면 크림 대신에 가운데에 마시멜로를 넣고 예. 그리고 마시멜로의 부피 때문에 비스켓을 좀 더 두껍게 넣어서 그 위에 초콜릿을 발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여기 이름이 파이가 된 거는 뭐냐면 1971년부터 미국에서 문파이라는 게 유행했거든요. 네. 근데 문파이라는 게 과자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 먹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1973년인가 72년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72년 말 혹은 73년 초로 기억하는데 그때 오리온의 그 직원이 네. 미국 오리건주에서 이 문파이라는 걸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 이거 괜찮다. 예.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위에 초콜릿을 바르자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초코파이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콜릿을 바른 측면에서 보면 초코파이가 오리온이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세계 최초의 논쟁에서 문파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오리온이 만든 게 세계 최초의 초코파이냐 아니면 초코 과자를 싸우면 문파이도 초코파이도 거의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원조 논란도 중간에 한 번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마시멜로, 초콜릿, 거기에 두툼한 비스킷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시에는 일반 서민들은 맛보기 너무 힘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한 제품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시될 때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네. 1974년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 할 때였거든요. 근데 초코파이가 50원을 받았어요. 짜장면 가격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사 먹으면 짜장면 한 그릇까지. 예. 그래서 그럼 이렇게 비쌌는데 초기부터 좀 잘 팔렸어요? 출시 첫 해 2천만 개가 팔려 나갔어요. 이야. 없어서 못 팔았어요. 이게 출시 첫 해 2천만 개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그때를 74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무슨 네. 말이냐면 이때는 도매상들이 공장에서 아침에 줄 서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소매상에 팔았거든요. 근데 이걸 2천만 개나 팔았다. 어마어마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없어서 못 파는 제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국민 과자로 불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과자 이름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뭐요? 이거는 제가 해볼까요? 네.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건 요즘도 노래방 가면 꼭 그 하나씩 먹게 되는데. 그 국민 과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만든 스낵류 과자입니다. 네, 스낵류. 새우깡. 그 과자가 바로 새우깡인데 참고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낵류는 기름에 튀기는 과자를 스낵 과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새우깡은 제가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요. 새우깡 브랜드가 어디서 출시되죠? 농심이죠. 농심이 제가 회사인가요? 제가 회사가 아닌가? 라면 회사죠. 근데 과자도 만들죠. 과자도 만들죠. 근데 이제 주업은 이제 라면이긴 하죠. 예, 맞아요. 해태에서 라면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예.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새우깡이 처음 출시된 게 1971년인데 예. 1971년에 농심이 이제 롯데공업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예. 농심이 라면 시장에서 삼양식품에게 거의 대패합니다. 심지어 시장 점유율에서 크게 밀려요. 예. 삼양식품이 그때 이제 쇠고기 라면이라고 네. 데이트를 쳤거든요. 농심이 라면에서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니까 대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970년부터 다른 제품을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겠다. 개발하자라고 예. 하는데 라면 쪽이 아닌 우리가 어차피 그 라면이 기름에 튀겨서 면을 내잖아요. 유탕류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이 유탕류니까 스낵을 만들어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 이 스낵을 어떻게 맛을 배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농심 내에서 그때 갑론을박 팽팽하게 맞섰다 그래요. 네. 한쪽은 옥수수로 하자. 한쪽은 새우로 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새우가 이겨가지고 새우깡이 됐는데 까딱했으면 옥수수깡. 새우깡이 아니라 옥수수깡이 될 뻔했다. 이런 이야기도 비하인드가 있는데 하지만 새우를 선택한 게 시장에 그 정말 엄청난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또 새우 가루를 직접 넣었어요. 국내산 새우를 직접 넣어서 팔았는데 출시 3개월 만에 농심 회사 전체 매출이 350%나 증가합니다. 이야. 이 새우깡 하나 덕분에. 네.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출시 첫 해에 농심이 새우깡을 20만 박스를 팔았거든요. 제주에서. 네. 20만 박스를 제주에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425만 박스를 제주에서 다 팝니다. 그러면서 한국 제과업계의 신화로 우뚝 서게 되는데 농심의 이런 성공을 보고 바로 삼양식품도 뛰어듭니다. 예. 우리도 똑같잖아. 시설과 설비가 똑같으니까. 유탕류 제품 만들기 쉬우니까. 그래서 나온 게 뽀빠이. 뽀빠이 혹시 아세요? 알죠. 별사탕 들어요. 예. 그거 굉장히 맛있는. 하지만 뽀빠이는 크게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제과 회사들 이런 그러니까 새우깡류의 유탕류 제품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스낵류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혜태제과의 맛동산, 크라운의 조리퐁. 조리퐁도 유탕류 제품. 그럼요. 그래서 혜태제과의 맛동산, 크라운의 조리퐁, 그리고 농심의 새우깡. 이게 지금 스낵류의 3대장이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까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스낵류 과자고 짱구도 있군요. 짱구. 지금. 예. 네. 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지금 밖에서 끝났다고 시간 다 됐다고 얘기해서 또 하면 되죠. 다음에. 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낵류 과자들의 탄생의 비화 오늘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대신 공부해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